(2022년 9월 12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6시 29분 반 3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파우 3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파우 3화를 맞이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파우 영화를 녹음했던, 저희 둘만 따로 모여서 녹음을 했던 그 장소에, 처음 모였던 그 장소에 다시 돌아와서 약간 녹음을 했습니다. 둘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2인 방송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 자꾸 약간 2인 방송처럼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둘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 케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음. 들어보다 보면 제가 옆에서 막 씨부리고 있으면 듣다 갑자기 포르테님이 하나씩 툭툭 던지는 게 그림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막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시간도 네. 제일 잘 맞고 예. 그러다 우선 보니까 많은, 어쨌든 저는 학생이고 포르테님은 어쨌든 내일 휴가시죠? 네, 내일 휴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 첫 번째 배제. 두 번째, 그다음에 뭐 오늘 뭐 마지막 날이라서 가족과 일이 있다. 배제. 하면 또 저희 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뭐 여러분들 저희가 월간 인천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검 라이브에서 이제, 네. 왜냐면 제가 아직 저희 카톡방 이름을 안 바꿔서요. 바로 바꿨어야죠.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파검 라이브에서는 더 저희 말고 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예, 네. 15일날 파검 라이브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어쨌든 간에 저희 약속했던 파워 3화로 돌아왔습니다. 뭐 추석 연휴 얘기를 먼저 해보죠. 뭐 추석 연휴 어떻게 지내셨나요? 굉장히 무료하고 따분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네네. 한동안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도 바쁘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출근도 이제 8시로 당겨놓으니까 여유가 그쵸. 없었는데 이제 유연 근무제로 이제 빠른 퇴근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자고 싶다 하면 바로 자고 아주 욕망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번이 금, 토, 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이제 학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목요일 날 넘어가서 금요일 날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잤습니다. 저도. 왜냐면 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포르테님은 이제 제 일상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제가 약간 알죠. 미친놈처럼 살잖아요. 뭐 아침에 뭐 일하다가 학교 수업 들어갔다가 일하다가 저녁 때 막 술자리 갔다가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일, 학교, 약속 세 가지가 맞물리니까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푹 잤고, 추석 당일날은 이제 저희 집은 그 추석 때 어디를 안 갔어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아직 우선 동생 이제 건강적으로 이제 좀 아직 코로나에 노출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수험생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저희 집도 뭐 아직 코로나가 좀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디 이동하진 않았고, 그래서 둘째 날도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그다음에 그냥 푹 잤던 기억밖에 없는데,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경기가 있던 날이었죠. 그날은 그쵸. 저는 이제 네,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그러니까 거의 저도 아마 포르테님이랑 비슷하게 이번 연휴는 좀 그냥 잘 쉬었다. 진짜 욕망에 찌든, 그러니까 수면 욕망에 찌든 이 4일이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이번 연휴에 외가만 갔다 왔었고, 외가도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이동이 없었어요. 제 집도 서울이고. 그리고 뭐 오늘은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분명히 센터 예상으로는 오늘 어르신이 되게 많이 나오실 것 같다,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근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회복무원 중에 한 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면은 다른 날 휴가 쓸 수 있게 해서 뭐 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의 반전은 오늘 나와보니까 어르신들이 단체로 오늘 쉬겠다 때려버려서 인원도 적었고, 평소에 정말 케어하기 힘드신 분들이 다 빠져버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개꿀이 됐고요. 사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센터 어르신들한테 큰일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일단 한 분이 코로나에 연휴 기간에 확진이 되셨고요. 뭐 이거는 사실 저희한테 일상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 비극적인 일이지만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죠. 그 제가 쭉 들어보니까 토요일, 추석 당일이죠? 네, 당일. 네. 토요일에 보호자분 아드님이랑 같이 친척분 집을 갔는데, 그 아드님께서 짐을 좀 나르는 사이 차에 혼자 계시던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어닝루가 계속 쭉 걸어가시면서 실종이 되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토요일에 실종이 되셨는데 신고를 하고도 못 찾으니까 다음 날에 실종 문자가 온 거죠. 제가 그때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수원전에 네, 가기 맞아요. 전에 미용실 가기 전에 잠깐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실종한 문자 떴는데 이름이랑 나이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잠깐만. 완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프로필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니까 사진을 봤는데 진짜 맞아요. 이게 뭐야? 제가 이런 필이라고 사라진 방송이 있는데요. 네. 미국 간 방송 하나 있죠. 거기에서도 어르신 실종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분이 또 그렇게 되셨는데 결론적으로 약 30시간 만에 발견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댁에서 쉬고 계시는데 원래 오늘 출석하시려다가 너무 피곤해하셔서 오늘 출석 안 하셨고 중구에 사시는 분인데 그 상암 파출소에서 인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구에서 상암 걸어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넘게, 그러니까 일반인도 한 3시간 넘게 걸어가야 되는 거리를. 그리고 분명히 어르신이 직선으로만 가시지 않았을 거고 중간에 배회를 하거나 그러셨겠죠. 돌아가거나 하는 거를 감안을 하면 엄청 많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발견이 되셔서 참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진짜 주말에 시겁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분들 얘기를 하면 이제 갑자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외갓집에 가서 뭐 서울팬과 싸웠다, 뭐 이런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저희는 어딜 가지 않았으니까 그럴 일이 없었죠. 그리고 네, 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집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를 들렸다 갔냐면 저희 외삼촌 댁에 들렸다 갔는데, 이거는 인천 축구 얘기랑은 좀 관련이 없긴 한데 좀 웃겨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께서 이제 그 기러기 아빠세요. 그러니까 그 사촌 누나는 이제 해외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사촌 형은 지금 군대에 가 계시고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죠? 숙모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외삼촌이니까 외숙모께서도 이제 자주 어디 일을 다니시다 보니까 사실상 혼자 사시는 그런 기러기 아빠신데 새벽에 그러니까 심심하시니까 잠도 안 오시고 해외 축구를 되게 많이 보시나 봐요. 해외 축구. 근데 저희 엄마가 외삼촌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얘도 축구 좋아한다. 그래서 저를 팔았어요. 외삼촌한테. 그래서 외삼촌이 저를 잡아놓고 술을 딱 따라주시면서 그때부터 축구 얘기를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가 챔스 주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김민재 얘기가 나왔는데 엄마가 하필 K리그 얘기를 한 거야. 외삼촌 입장에서는 그냥 해외 축구만 봤으니까. 근데 또 김민재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어디서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전북현대 얘기가 나왔나 봐. 그래서 삼촌이 궁금하셨겠지. 왜냐면 K리그를 안 보신 분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김민재가 K리그 때 어땠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한 3시간 동안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으로 토론만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술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말을 계속하니까 술이 안 취해. 그래가지고 제 멀쩡히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저희가 추석 때 별로 안 해가지고요. 앞쪽에 얘기를 할 게 없네요. 네, 어쨌든 뭐 저희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아마 들으시면 화요일 이제 오랜만에 연휴 끝난 출근길 혹은 그 이후에 들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눈앞에 화면 하나를 띄워놓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눈앞에 스코어랑 함께 라인업이 보이고 있는데 저 후반 46분, 51분 웅장합니다. 뭐 경기 얘기를 이제 빠르게 시작을 해보죠. 뭐 우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날 그 조축 2부 리그 경기가 있어서 출근을 하느라고 빅버드를 못 갔고요. 근무를 하러 가셨죠? 네, 진짜 전 근무를 하러 갔습니다. 심지어 그날 저희한테 업무가 좀 많은 날이어가지고 경기 신경도 못 쓰고 그리고 동해안 더비도 저 원래 보통 일할 때 한쪽 이어폰 꽂고서 그냥 그 중계 틀어놓고 하는데 그날은 너무 바쁘고 비도 많이 와가지고 이어폰도 못 끼고 동해안 더비도 경기 다 끝나고 다시 봤어요. 그 정도로 바빴는데 어쨌든 전 못 갔고 포르트님께서는 이제 다녀오셨죠, 빅버드에. 네, 지인들이랑 함께 빅버드 쪽을 갔다 왔는데 뭐 일단 가서 짬뽕 한 그릇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 아주대 근처에서? 그 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데를 갔어요. 그 홍화루인가? 거기가 있는데. 그때 저희 이거 직전 빅버드 원정 때 CU가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 중화요리집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거긴가 보네. 거기 줄 엄청 많이 서 있고요.
그리고 가니까 수원 삼성 유니폼이 쫘르륵 깔려 있어서 뭔가 굉장히 기분이 왕따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옆에 원정 유니폼 입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가지고 다행이었고요. 원래 이제 빅버드 가면 이제 그 유치회관을 많이 가시죠. 이제 저희 멤버 중에서는 임방재님께서 이번에 유치회관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싸돌아 댕길 때 유치회관 자주 갔었는데 빅버드 가시는 분들 혹시 자차 있으신 분들은 유치회관 한번 가보시면 좋고 거기 짬뽕 괜찮았나요? 거기 일단 짬뽕이 뭐 사실 짬뽕 국물 맛이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사람 취향 차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감히 얘기를 안 하겠는데 건더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무슨 그리고 짬뽕이었나요? 차돌 짬뽕인가요? 그 제가 삼선을 시켰거든요. 삼선. 네, 해물 위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삼선이 그 세 가지 좋은 재료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삼선 하면 이제 또 대통령 삼선 이런. 삼선 왜냐면 하면은 김대중 일주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한번 습관해봤습니다. 미친놈인가? 뭐 대건고 삼선 같은 건 없나요? 대건고 삼선은 누군가요? 최고의 선수들. 뭐 박지수 박지수, 최고 아웃풋이니까. 예, 그리고 정우영, 그 자구영. 예, 김보섭. 좋습니다. 이런 걸 바랬거든요. 이런 거죠. 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장 들어갈 때쯤이 되니까 라인업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업을 딱 봤습니다. 그렇죠. 라인업을 봤을 때 이제 인천 팬들이 단체로 멘붕에 빠졌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될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평가는 애매한데 어쨌든 있어야 되는 선수도 동시에 빠졌죠. 그렇죠. 네. 우선 저희가 지난 경기에서 제주 원정 때 그 이명주 선수랑 민경현 선수가 로테이션으로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민경현 선수는 딱 있는데 이명주 선수 이름이 안 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처음에 제가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커뮤니티나 여러 루트들을 통해서 왜 결장하게 되는지가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 든 생각은 이거였죠. 그 제주전에서 몸이 안 좋다라는 게 심각한 부상의 징조였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했죠. 아니면 뭐 감독님이 블러핑을 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용재 선수도 빠져 있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스트라이커 또 없네. 그러니까 이용재 선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넘버 9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용재 선수가 전술적으로는 점점 발전하는 게 보였다는 점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들었던 생각이고 서브도 사실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브에는 이제 뭐 의외의 선수들이 좀 이름을 많이 올렸죠. 오랜만에 김성민 선수도 기회를 이번 게 부여를 받았고요. 박창환 선수도 오랜만에 라인업에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그 강원 경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던 축구 대통령도 돌아왔고요. 그리고 김민석 선수가 올해 처음이죠? 네. 라인업에 든 건. 작년에는 한번 뛰었었지만 올해는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서브에도 항상 보이던 선수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시계를 좋아하는 송시우 선수가 빠졌는데 뭐 종아리 부상이라고 하던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피로 누적이 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경기 간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후보 라인업도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인천 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요. 왜냐면 올해 저희가 그 부상 악령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뭐 오반석 선수도 그렇고 여름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자잘자잘하게 계속 부상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또 중원 미드필더 다 터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처음 라인업 봤을 때 서브를 봤을 때 든 생각이 오늘 서브에서 제일 위협적인 카드가 22세 김성민이다. 공격적으로 오늘 선발에서 끝내야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발에도 힘을 좀 많이 준 느낌이 들었죠. 어쨌든 김보섭을 빠르게 꺼내들었고 선발에다가 그리고 김도혁 선수도 오랜만에 선발 윙어로 다시 나왔죠. 어쨌든 계속 중원에서 좀 뛰다 왔다 갔다 하던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윙어로 좀 나온 모습이 있었고 김준엽 선수 최근에 폼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민경현 선수 오랜만에 제주전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라인업에서는 사실 베스트 11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뒤쪽에 빠진 구멍들이 좀 크게 느껴지는 시기였는데 뭐 경기 초반부터 얘기를 해보죠. 개처 많았죠 초반에. 초반뿐만이 아니라 사실 경기 내내 전반에서 봤을 때 다 봤을 때 한 90% 정도는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가 추가 시간 다 합쳐서 약 100분 가량 경기였는데 진짜로 한 90분 이상 두드려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결과 나온 게 뭐 대단하면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 경기에서 사실은 전반전에 막 무언가를 전술적으로 뭔가 찝기에는 우리의 축구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쵸. 특히 최근에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가 나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전반에 계속 꼬라박는 전반기를 보내다가 감독도 바뀌고 이러면서 결론적으로는 팡 치고 올라오는 타이밍이 저는 슈퍼매치 3대1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연규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얘기도 저번 방송 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경기 전반에서 제일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아까 이용재 선수 얘기할 때도 뭐 비슷하게 나왔지만은 전방에 있는 선수가 어쨌든 간에 전방에 적합한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뭐 에르난데스 선수가 있을 때는 내려와서 받아주고 풀어주고를 같이 해주니까 공격진이 다 살아나는 느낌. 이용재 선수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어도 최소한 상대 수비랑 경합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김보섭 선수는 뭐 옛날엔 스트라이커였지만 지금은 아니고 그렇죠. 이미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보섭 선수의 개인 기량과 별개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고, 또 이 선수도 측면에서 강점이 나오는 선수인데 중앙으로 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양쪽에 있는 홍시우나 김도혁도 최근에 워낙 양쪽 윙 공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김보섭 선수 워낙 오른쪽 돌파, 왼쪽 돌파를 선호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원래 자리에 있던 선수가 가운데로 가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기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아길라르 선수가 그 공간을 메워주는 플레이를 하기에는 역시 활동량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면이 90분 내내 좀 보였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공격진에서 역시 넘버 9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진 경기긴 했습니다. 중원에서 공격진으로 넘어가는 것도 약간 받아줄 선수가 위에 생기지 않으니까 그게 힘들었고, 사이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도 약간 오른쪽이 김준엽, 홍시우 쪽이 왠지 막히고 왼쪽에서는 민경 선수가 짝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왼쪽이 하프 스페이스를 아무도 공략을 하지 않는, 못했죠. 김도혁 선수도 거기로 들어간 선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반이 답답하게 흘러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조금 어제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대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홍시우나 김준엽이 있었던 오른쪽 공격이 사실은 많이 날카롭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김준엽 선수 자체도 본인 스스로의 개인 역량으로 돌파하는 선수보다는 활동량을 위주로 밀어붙이고 패스 잘 받아먹고 그다음에 가끔씩 올라가는 좋은 크로스로 이제 먹어 살아가는 선수고, 홍시우 선수도 마찬가지로 열린 공간에다가 그냥 무작정 뛰어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인데, 아시겠지만 왼쪽에 이기재나 그리고 왼쪽에 정승원 두 선수는 어쨌든 간에 국대에도 언급이 되는 선수의 라인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기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북 이적설도 있었고, 뭐 정승원도 어쨌든 빅네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오른쪽 공격진이 좀 많이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왼쪽은 둘 다 개인 돌파도 즐겨하고 또 잘라 들어가는 거 잘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둘 다 꺾어 들어가고 막 접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또 너무 대비되는 거였죠. 오른쪽은 다 직선적이고 왼쪽은 다 꺾어 들어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뭐 선수들이 장점이 잘 발휘가 안 됐었고, 그리고 수원 삼성 쪽이 압박이 초반에 거셌는데 그걸 풀어나오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죠. 뭐 특히 이날 경기에서 박상혁 선수 군입대 군 제대 이후에 바로 복귀를 했는데, 박상혁 선수가 김천에서도 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 폼 여전히 유지를 잘하면서 수원 삼성의 미드진에서 큰 역할을 했었고, 성남에서 임대 복귀를 한 이종성이 제가 성남 경기를 봤을 때 이종성은 쟤는 왜 축구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한 느낌이 들었는데, 슈퍼매치 때부터 이종성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상당히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축신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밑도 그렇고 패스길도 그렇고 내가 해도 이종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전반 수원 선수 중에서는 이 선수는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든 선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주환. 진짜 왜 나왔을까요? 크게 한 것도 없이 22세도 아닌데 30분도 되지 않아서 교체가 됐는데, 그럴 거면 왜 선발로 넣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유주환 선수는 개인적으로 성공 못할 선수가 아직 너무 본인의 깜냥에 맞지 않는 클럽에 남아있다고 느낌이 들어요. 약간 뭐 인천에서도 많은 유스들이 벽을 느낀 다음에 다 떠나서 자신이 맞는 클럽에서 위치로 뛰고 가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주환 선수가 기회를 얻으려면은 적당히 이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기회를 얻기에는
기회를 다른 팀에서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못했죠. 그거는 그쵸. 결론적으로 본인의 탓이고 이제 다른 길을 찾아서 알아서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고 저희한테 감사했죠. 왜냐면 그쵸. 왼쪽 공격 왼쪽에서 이기재 올라오고 정승원 뛰어댕기고 하는데 거기서 마무리를 못 지어주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굉장히 다행인 카드였고요. 그렇죠. 뭐 이날 오연규 그리고 전진우라고 하죠. 두 선수 예, 폼이 확실히 미친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맞는 것 같고 날카로웠죠. 뭐 이날 MOM을 받은 고명석 고명석 선수 얘기는 제가 후반에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후반에 할 말이 많죠. 네. 뭐 김태환도 사실은 뭐 부산에 가네 마네 뭐 스왑딜이 오네 마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날 경기에서는 본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골 얘기를 먼저 해보죠. 저희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타이밍에 저희가 선취골을 얻어냈어요. 뭐 진짜 이 41분 들어가기 골 40분 전까지 이렇다의 공격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없었어요. 경기를 본 모두가 일단 전반 버티고 추스르고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쫙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또 득점의 선수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의외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으로 팀을 구하는 네. 이강현 선수의 멋진 중거리 골이었습니다. 뭐 이강현 선수가 진짜 바로 공이 오자마자 때렸는데 뒤에서 봤을 때 했는데 공이 여기 발에 맞자마자 뭔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기세가 좋았고 뭐 그러면서 아길라르 선수가 어쩌다 보니 어시스트를 또 하나 쌓게 됐습니다. 뭐 그 장면을 다시 회생을 해보면 구석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찌 넘겨낸 공을 이제 이강현 선수가 마무리를 했는데 캐스터의 말처럼 이강현 존인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유독 그 자리에서 슈팅 때린 게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러면 자신감이 올라오죠. 뭐 그쵸. 공격수만 골 먹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강현 선수도 앵커맨 역할 박투박 거의 이런 느낌의 선수지만 이렇게 중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 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중원 다툼에 있어서 이강현 선수가 아직까지는 경험치가 많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려운 모습,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뭐 저 득점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죠. 이게 사실은 이제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길라르가 조금 더 고생을 하는 모습이었고 왜냐하면 저쪽 왼쪽 이 수원의 미드필더 3명 모두가 다 활동량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들이다 보니까 윙백들이나 아길라르가 좀 고생을 한 측면에 있어서 이강현 선수의 경험 부족이 조금 보였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강현 선수는 저 한 골로 본인이 40분 동안 못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면들을 스스로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강현 선수가 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옵션이 되는 거고 또 아마 그렇죠. 팀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슈팅을 때려라라고 주문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또 산미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름 그렇죠. 이명주가 복귀했다는 전제하에 아길라르가 들어갔을 때 깨지는 밸런스를 메워줄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전반을 끝냈습니다. 그렇죠. 전반에 어떻게든 저희가 선취점을 얻어내면서 경기 분위기가 살짝 흐려졌고 수원도 그때부터 잠깐 페이스 잃은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렇죠. 전반 막판 그리고 후반 초반까지는 그게 있었죠. 뭐 이게 전반전에서는 정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원이 계속 때려박다가 못 넣고 우리가 한 방 딱 제대로 넣은 거 이 이외에는 조금 더할 코멘트 같은 건 없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후반전이 굉장히 피바람이 불었죠. 후반전에 뭐 처음 시작했을 때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세에 큰 변화가 될 만한 사건이 바로 그 수원 쪽에서 코너킥 할 때 큰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뭐 저희 그 원정석 바로 앞에서 있던 일이었으니까 대충 눈으로 보긴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계속해서 몸다툼을 하다가 인천 쪽 선수가 계속 넘어진 일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강현 선수 밀치면서 항의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작 사람을 넘어뜨린 건 이종성 선수였는데 싸움이 정승원이 붙은 거는 정승원과 이강현이었고 둘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승원 같은 캐릭터가 리그 판도 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여성 팬을 끌고 오기도 그렇고 뭐
야성미를 좋아하는 어떤 뭐 되게 그냥 리그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는 야 저런 또라이 같은 캐릭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팀 입장에서는 저런 미친 개새끼가 있나라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다른 팀 팬들이 좋아하기엔 어려운 선수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속된 말로 그러니까 도라이 짓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정팀 경기 홈에서 원정 팬들과 셀카를 찍고 뭐 진구 이런 단어를 쓴다라든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선수인데 만약 인천 출신 선수가 인천에서 그런 짓 했으면은 그 선수는 인스타 폭파당했어요. 그렇죠. 저희는 커버 안 치죠. 근데 이제 제1기획 팬분들은 굉장히 커버를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장면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저희가 좀 경험치가 많이 쌓여있는 선수들한테 말려 들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경고를 받자마자 바로 교체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성환 감독이 처음부터 이동수랑 이강인의 교체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터지자마자 아 위험하다 바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서도 조금 경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게 문제였죠.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옛날에 오래전부터 축구를 해오셨던 분들이 세트피스는 집중력 싸움이다. 세트피스는 한 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한 방을 2번이나 얻어맞았죠. 아 그것도 4분 간격으로 얻어맞은 데다가 똑같은 전술로 어찌 그러니까 제가 본 장면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고명석 선수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수원 선수들이 이제 고명석 선수한테 공간을 열어주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걸 2번을 똑같이 당하긴 했습니다.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은 그 미스매치였던 걸로 기억해요. 고명석 선수랑 같이 뛰어준 선수들이 장신인 선수가 아니었어요. 계속 그게 많이 아쉬웠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희도 조기 축구를 해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장 되게 단순하게 동네 축구를 할 때만 하더라도 키 큰 애들이 키 큰 공격수가 일부러 키 작은 수비수를 자기 맨투맨으로 데리고 가서 수비를 한다거나 반대로 수비를 할 때도 이제 키 작은 선수들이 키 큰 애한테 붙으면 빨리 콜네임을 해가지고 교체를 자리를 바꿔준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되게 기본적인 거에 당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고명석 선수가 삐쩍 마르긴 했지만 키가 큰 편이잖아요. 그쵸. 89, 89면 굉장히 큰 선수인데 그런 거에 어쨌든 2번 당했고 사실 뭐 첫 번째 골은 너무 클리어하게 들어갔고 두 번째 골은 좀 이제 왈가왈부가 있었죠. 어쨌든 그쵸. 뭐 논란이 키퍼 진로 방해 혹은 시야 방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VAR도 거의 한 6, 7분 가량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엄청 오래 봤어요. 그래서 그 원정석에서 보는 내내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나오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간 질질 끌었죠. 중계 방송으로 보는 제 입장에서도 이제 그냥 그러니까 들어갔잖아요. 골이. 아 씨발 2대1이네. 좋됐다 이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으니까 씨발 뭐지? 했는데 영상을 보여주니까 골키퍼 앞에 그냥 되게 막 몸을 일부러 붙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로 방해 혹은 시야 방해를 볼 수도 있겠다. 왜냐면 골키퍼 옆으로 공이 지나가면서 먹혔잖아요.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6, 7분 거의 8분 다 되는 시간 동안 본 결과 뭐 문제 없다라고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정말 그 VAR과 주심의 재량껏 하는 거지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골치도 당했던 거나 골치도를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의도적으로 골키퍼 앞으로 붙어서 골키퍼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라든지 특히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저희가 골키퍼 차징이 최우선 처벌 순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골키퍼라는 존재가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막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한 사실인데 막은 게 유효했냐 유효하지 않냐에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뭐 아쉽게 두 번째 골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때부터. 경기력도 확실히 원래 이제 뒤집혔을 때 따라잡으려고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가지 못했고 저희 나름 교체 카드를 쓰긴 했습니다. 뭐 이 타이밍에 그렇죠. 김성민 선수도 들어왔고 또 김대중 카드까지 들어왔습니다. 김대중 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렇게 빠르게 김대중 선수가 들어간 건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일단 항상 감독님에게 있어서 김대중 선수는 최후의 카드 같은 느낌이었고 정말 80분대 넘어가서 이거는 무조건 무승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카드? 그리고 아마 저희가 앞선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은 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김대중 카드 자체가 경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어떻게 득점 만들어내겠다라는 극단적인 전술에서 많이 나온 선수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깬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죠, 사실은. 뭐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쓸 거면 차라리 일찍 써라. 음. 왜냐하면은 고작 10분 뛰는데 저 선수가 어떻게 경기장 분위기 적응을 하겠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저도 간만에 올해 나오는 이번 경기가 김대중 선수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 추가 시간이 되기 전까지 김대중 선수의 폼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단편적으로 저희가 김대중 선수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갈렸는지를 좀 계산을 해보면 김대중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던 수원 FC 경기 기억나시죠? 그 경기에서는 김대중을 왜 이렇게 늦게 넣냐, 거의 85분, 86분 이때쯤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완전 골킥 사냥꾼이었죠. 네, 그때 진짜 머리에 다 닿았거든요. 왜 늦게 넣었냐라고 말했던 반면에 저희가 직전 강원전에서는 저런 폼을 가진 선수는 조금 더 나중에 넣어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코멘트를 했었던 게 기억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해냈습니다. 또 그가. 야, 저희가 뭐 그 전에 앞서서 PK를 내주고 먹혔었죠. 네, 저 여지없는 PK라고 생각하고요. 그 멀리서 볼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지? 반대편이니까. 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제 지인분께서 했는데 탄식을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이거는 예, 변명의 여지가 변명의 없었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하게 손에 맞았기 때문에 저 그거 생각났어요. 올스타전 때 그 아마노준 그 핸들 예, 그 정도로 좀 명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근데 존나 빡치는 건 그거죠. 씨발 왜 오연규냐. 그죠. 씨발 왜 오연규냐. PK도 되게 잘 차가지고 맞아요. 김동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확실히 살아난 선수지만 아직 그 자잘한 실수들이 있고 그게 이 경기에서 도구로 돌아왔던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근데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에서 핵심 자원인 건 변함이 없는 이날 거고. 경기에서도 정승원과 계속 부딪혀주고 그다음에 유주한 자리에 들어갔던 그 안병준, 그러니까 오영규야 전론적으로 왼쪽으로 갔습니다만 그 위치에서 계속 붙어주는 거 싸움을 해준 건 김동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실수 하나만으로 김동민의 그런 업적을 폄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때 타이밍에 또 골 넣고 이제 또 씨발 그놈의 염균이 또 나왔습니다. 거의 마패를 박는 그 교체였는데 이걸 보자마자 이제 근데 솔직히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염기훈 한 명의 활동량을 죽임으로써 이제 마지막에 그 수비 붕괴에 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사실 상대가 제일 잘못 생각을 한 거는 이 경기가 추가 시간에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경기였는데 그렇죠. 그렇게 넣고 싶었으면 더 늦게 넣었어야 맞아요. 되는데 저 타이밍에 넣은 게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 앞에서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한 시간만 해도 VAR을 7분 가까이 봤으면 못해도 5분은 줄 거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유독 넘어지는 선수도 많았고 그리고 뭐 이제 뒹구는 선수도 많았고 막 싸움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뒤로 가면서 거친 장면도 점점 늘어났고요. 네. 뭐 흔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원 삼성 같은 더러운 경기였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정승원 개태클하고 막 뭐 저기 불트위스 몸 던지고 김태환 막 달려와가지고 막 어깨 넣고 이런 장면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7분은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7분 줬죠. 진짜 7분 나왔어요. 네. 그 광주가 20분 경기했을 때 추가 시간 20분 줬던 걸 생각이 더 났어요. 왜냐면 5분 넘어가길래 이거는 무조건 길게 주겠다. 길게 줄 수밖에 없었고 뭐 저희는 이제 그 타이밍에 맞물려서 저희도 마지막 교체 카드 2장을 넣었죠. 박창원 선수랑 김민석 선수가 들어갔고 뭐 사실 이거 교체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전 GG라고 생각했었어요. 다음 경기를 위해서 김보섭이 체력을 아껴주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길라르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정말 백기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의도는 좀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박창환이라는 선수 자체가 지금 뭐 저희가 센터백도 시켰다가 중미도 시켰다가 어떨 때는 윙어까지도 시켰었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매우 도전적인 선수예요. 그렇죠. 깡다구 있고 도전적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전 김민석 선수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좋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 선수가 이런 경기에 이 선수를 선택을 한 거 그 자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장점이라는 게 우리 팀의 다른 선발로 나왔던 윙어들과는 궤가 달랐기 때문에 그게 어수선한 상대에게는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전 이제 명확하게 이때부터의 그림은 확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 윙어 지속적인 크로스 애매하게 선 넘어가기 시작하면 올리는 그 뚝배기. 왜냐면 이날은 델리도 빨리 올리지 않고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 델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원래 대중톱으로 있다가 3대1이 되고 진짜 마지막 극단적으로 해야 될 때 그때부터 델리가 올라가서 투톱이 됐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김대중을 쓰는 이유는 약간 그 마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 실력이 아니라 저 선수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조재진 선수가 공된 리듬을 찬다고 했잖아요. 뭐 김대중 선수 그런 선수예요. 네, 김대중한테 그걸 바랬는데 이상하게 이날 킥이 다 델리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뭐지? 무슨 전술이지? 그러니까 김대중 머리를 못 믿는 건가? 아니면 킥이 안 되는 건가? 라고 했는데 뭐 준비가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델리가 떨군 위치에 항상 김대중이 있었어요. 여러 번의 찬스에서. 약간 김대중 선수가 초반부에 혼자서 앞에 있을 때는 오늘의 뚝배기 컨디션이 약간 평소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준비를 해왔던 델리 카드를 이용해서 제 2 루트를 찾은 것 같아요. 이 남은 선수들의 명단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박창환, 김민석, 그다음에 김성민, 이동수, 김준엽 그리고 이제 뭐 홍시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윙어들 김도혁 같은 선수들이 정말 계속 파고들고 계속 빈 공간 먹으러 들어가고 특히 이 어린 선수들이 그 떨군 위치에 진짜 흔히 말하는 기가 막히게 써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막판에 눈에 띄었던 선수 중 하나가 김성민 선수인데 그렇죠. 김성민 선수가 이제 스피드를 살려서 사이드를 쭉 밀고 들어가는 능력은 프로에서도 충분히 먹힐 만한 급이라는 걸 또 한번 보여줬고요. 그래서 크로스 기회도 많이 잡았고 사실 이제 후반 시작하고 나서 김보섭이 윙으로 빠진 순간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렇죠. 왜냐면 김대중이 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때 뭐 아길 제로 아니면은 김대중 톱 있을 때 김보섭이 윙으로 갔을 때는 김보섭이 장점이 나오면서 사이드 플레이가 좀 됐으나 여기서 안 됐던 거는 뭐냐? 본인이 침착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흥분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약간 지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에르난데스의 부상 이후로 자기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게 있는데 아직 그걸 뚫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경기력 면에서 김보섭 선수가 마냥 나빴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점을 찍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방점을 찍어줄 선수인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조금 타입이 다른 김민석 선수까지 꺼내든 것 같고 뭐 이제 김민석 선수가 어쨌든 간에 뭐 지난해에는 몇 경기 뛰었습니다만 한 경기 졌나요? 네, 한 경기 그마저도 주 포지션이 아닌 윙백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때.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선수의 스타일에 대해서. 뭐 이 선수 뭐 대건고 시절에도 왼쪽에서 많이 뛰었고요. 김민석 선수를 딱 경기를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윙어치고 키가 큽니다. 아 그렇죠. 윙어치고 키가 크죠. 좀 네. 다시 한번 약간 프로필러는 한 180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180. 약간 경기장에서 보면은 뭔가 그거보다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선수의 체격 자체가 약간 사이즈가 큰 느낌이에요. 네. 무슨 그러니까 약간 그 흔히 말하는 골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성민 선수를 보면 흔히 말하는 작고 귀엽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 선수는 좀 어깨 골격도 있고 좀 본인이 웨이트를 한 건지 원래 타고난 체형인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있어요. 골격이. 선수 자체가 막 마른 편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쉽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 남들보다 무언가 하나가 큰 것 같은 느낌을 줬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유스 레벨에서는 그냥 그 힘과 스피드로 밀고 들어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뭐 양발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발이라고 정의를 하기에는 왼발 오른발 다 많이 쓰던 선수고 그래서 측면에서 많은 걸 해왔는데 대건고 때 아쉬웠던 거는 본인이 그걸 공격 포인트로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이 필요했던 선수.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축구의 문제인 결정력 문제가 있는 선수였다. 사실 거기까지 뭐 대한민국까지 갈 것도 없이 이준석만 봐도 나오죠. 대건고 자체에서도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프로에 왔을 때 작년에 한 경기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일단 주포가 아니니까 수비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때 본연이 강점을 살려서 한번 봤어요. 그때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는데 사이드에서 그냥 앞으로 빡 치고 달린 이거는 돼요. 그런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 세밀한 걸 할 때 막혔고 그리고 이 선수가 호리호리한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힘싸움에 있어서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좋아진 거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여유로워지고 템포에 적응을 했다.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골 얘기를 좀 들어가 보자면 델리 머리를 갔던 공이
야,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솔직히 난 이 장면에 대해서는 이건 마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저 공이 김대중 머리로 가냐고. 진짜 트윈타워의 정석과도 같은 장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기적과도 같은 웃긴 장면이에요 또. 그러니까 수원 FC의 김도균 감독이 트윈타워 성애자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음. 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델리한테 들어간 공도 굉장히 애매하게 들어간 공을 델리가 정말 잘 따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저는 김대중 선수 머리로 가는 그 공도 되게 애매하다고 봤어요. 왜냐면 김대중이 머리를 돌릴 수 있는 범위 내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김대중이 앞으로 가면서 잘라먹을 공도 아니고 뒤로 빠지면서 공도 아니고 그 애매한 어딘가에 위치였는데 본인이 몸을 이렇게 휘면서 머리만 갖다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건 그냥 저 선수가 대단하다. 시즌마다 무언가를 해내는 선수였는데 또 해냈습니다. 야 진짜 좀 기적적으로 또 해냈습니다 진짜. 사실 매 시즌마다 출전기가 제한적인데도 20년에도 6경기인가 나왔는데 골을 넣으면서 잔류 영웅이 됐고 그렇죠. 21년도에도 그 짧은 기회 속에서 PK 하나를 만든 것과 어시스트 하나를 쌓았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2경기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전까지는 헤더가 안 먹히다가도 이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김대중이 매우 위협적으로 변하고 그렇죠. 상대가 김대중 선수에게 끌려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델브리지에 대한 견제가 좀 줄어든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었고 그리고 김대중한테 맨막이 붙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그마한 선수들 교체팀 선수들이 무한 침투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트피스를 막판에 많이 얻기도 했는데 이런 세트피스의 과정에서도 루즈볼을 이제 김민석 선수가 때린 게 있어요. 꽤 잘 네. 때렸는데 키퍼 정면으로 갔지만은 이 장면을 보고 오늘 움직임이 괜찮다. 네. 사이드에서는 약간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걸 혼자서 풀어나오진 못해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중앙에서는 이런 빈틈을 포착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럼 계속 혼전을 만들어야겠네 그렇죠. 싶었죠. 그래서 그 말대로 계속해서 올리고 두들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점유율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아 점유율. 이게 점유율이 마지막 한 5분 6분 때 저희가 거의 100%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역전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정말 운만 좋았으면 들어가야 될 골이 2-3개는 더 있었어요. 근데 다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진짜 30초 남겨두고 정말 마지막 골이 아주 극적이었죠. 그리고 그 장면도 뭐 김대중 선수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던 진짜 사실 뭐 그에 앞서서 보자면은 그 장면 자체가 이제 공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데 저희가 살리기 어려운 공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동수 선수가 거기에서 몸을 꼬면서 어떻게든 크로스를 다시 한번 올렸고. 우겨 넣었고 김대중 선수가 뛰었을 때 상대 수비가 어떻게든 따내려고 했지만 상대가 따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그 자리에 김민석 선수가 있네요. 바로 발리슛 때렸죠. 진짜 이제 진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선수에 대해서. 김대중은 뭐 하는 선수일까요? 제가 어제 인내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김대중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드라마 집필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냥 살아있는 드라마예요. 이 선수랑 함께 있으면은 야 스토리가 무진장합니다. 그 오늘 아침에 올라온 사진 보셨나요? 그 특유의 포즈 갖고 찍은 거? 그 경기 솔직히 말해봅시다. 축구 선수 아닌 것 같죠? 개그맨 같아 나는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저 진짜 뭐 이거 경기 끝나고 나서 얘기할 때 김대중 선수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때 네. 보고 야 천성이 저런 선수구나. 야, 경기장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저게 아우라예요 진짜. 흔히 말하는 아우라가 저런 거다라는 걸 좀 보여준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막판에 뭐 김성민 선수가 오른쪽을 계속해서 파고 박창원 선수도 사이드를 어떻게든 써먹어 보려고 하고 박창환은 윙보다는 좀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조금 낮은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키핑도 사실은 저는 이 경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줘야 될 선수는 사실은 델브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경기를 다시 봤거든요. 네. 막판에 박창환이 볼 끊어주고 뭐 다시 가져오고 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박창원 선수가 이런 보이지 않는 기여도가 높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왼쪽에서는 김동민 선수가 풀백으로 다시 갔는데 그러니까 저 포백으로 네.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석 선수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잘 도와주면서 어떻게든 점유율 유지해낸 점이 그 점이 큰 공로였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가 지금 스탯을 다시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코너킥을 거의 막판에 몇 개 찼죠? 거의 4-5개를 찼던 기억이 있는데 마구 찼죠 진짜. 네, 진짜 마구 올렸는데 네 여기 찍힌 거 5개인 거 보니까 전반전에 하나 있었나? 한 3-4개 찬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코너킥이 계속 파생된 공격이 많았어요. 코너킥 잘리고 다시 올리고 잘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희는 코너킥으로 직방에 넣는 거는 힘든 팀이에요. 그게 저희가 기억나는 거는 이명주? 이명주가 한번 되게 잘 올려서 그 대구전 김도혁 그거 말고는 코너킥을 바로 넣은 기억이 없어요. 야, 뭐 그래도 혼전에서라도 잘했으면 됐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경기에서는 뭐 그러니까 스탯상으로도 너무 많이 밀린 경기였고 정말 흔히 말하는 개 찌발린 경기에서 실력 하나 운 하나 그다음에 스토리 하나 딱 3개 골 넣고 비겨내면서 파이널 A를 사수를 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딱 득점이 터지는 순간에 그냥 다 난장판이었어요. 그 김민석 선수 그 달려가면서 민상기랑 부딪힌 거 보는데 민상기도 화를 낼 수가 없는 게 쟤는 뉴스인 걸 쟤 오늘 데뷔전인 거 알거든. 원정 경기. 지금 그리고 상대방이 멘탈이 나갔어요. 맞아요. 이게 저는 김대중 선수 골에서 멘탈이 확 나간 게 한번 느껴졌고요. 왜냐면 이게 김대중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씨발 쟤한테 먹혔네. 그런 선수들 있잖아.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해외 축구에서 그래 국내 축구로 봐서 뭐 전남의 박희성 전남의 박희성 이런 애들. 김대중 선수는 다른 의미로 게임 체인저예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게임을 바꾸는 선수입니다. 난 그 선수의 유들유들한 성격과 그 압도적인 피지컬과 이미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그의 포인트로서 상대방 수비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수로 제대로 뛴 시즌이라고 하면은 이제 2시즌인데 뭐 그래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선수는 정말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서 정말 재미있는 선수예요. 이러면서 이제 후반전 한 1-2분 버텼나요? 거의 막판 조금 버티고 1분 버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미 골이 들어간 시점에서 상대로 전의를 상실해 버려 가지고 마지막에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끝났고 완벽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스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 3대3 무승부란 숫자가 그쵸. 차라리 이겨서 하면 뭐 기분은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쾌감, 짜릿함 이런 거는 이 경기가 최고가 아니었나. 이 경기를 통해서 떠올랐던 경기가 2개 정도 있습니다. 네. 하나는 김대중 시점을 봤을 때 떠오르는 2020년이 부산전이었고요. 연달아서 골이 들어가서 경기가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또 하나는 올해 있던 2대2 전북 원정이었죠. 그렇죠. 그때와 구도가 비슷한 거는 저희가 밀리다가 따라잡은 것과 유스 출신 선수가 마지막에 데뷔골을 넣어버렸다.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약간 이 경기는 그거와는 다른 또 다른 손맛을 느낀 또 다른 경기였어요. 그 두 개의 참맛을 참 오묘하게 잘 섞은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걸 통해서 파이널 A 진출 확정까지 지었으니까 그런 스토리가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뭐 이제 경기 뒷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번 파워에서 제가 그 거의 확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글의 내용을 제가 집에 가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마지막 수 하나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예요. 우리가 다 지고 저쪽이 다 이기는데 몇 골 이상 넣어야 되는 그런 수였는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말 99.9%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점 사과를 드리고요. 뭐 진짜 좀 신기합니다 이게. 어쨌든 뭐 구단 인스타에도 어제 구단 인스타를 도배를 했어요 저희가. 도배할 만한 경기였죠. 우선 첫 번째로 13년 만인가요? 13년 이후에 9년 만에 그쵸. 2013 때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파이널 A 진출도 정말 오랜만이고 뭐 진짜 오랜만이 너무 많네. 뭐라 할 말을 잃을 만한 기록이에요. 2013년이면
지금 리그 시스템이 아니죠. 아 그때는 열네 팀이었어요. 그렇죠. 14팀이었으니까 아, 생각하면 그때도 마지막에 수원을 잡고 위로 올라갔었네요. 그 당시엔 스플릿이죠. 네, 9년 만에 파이널 A를 확정을 지었고요. 진짜 인상천스였던 시절. 그리고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조기 확정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시즌 초에 기세가 좋았다가 점점 이렇게 네, 내려오는. 으르 네. 하다가 이제 여기서 애매하게 하다가 올라갔는데 스플릿에서 두들겨 맞고 끝났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좀 느낌이 다릅니다. 확실히 파이널 A 확정을 정말 안정적으로 지었고 뭐 사실 저는 사실상 저번 경기가 확정이었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순간이었는데 도장을 확실히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김대중의 골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DJ 골이 지난해에 있었죠? 아 지난해는 어시스트 어시스트. 네, 유동규의 골을 아 그렇죠. 네, 네 기억나요. 네. 그러면 2년 만에 골이네요. 그쵸. 그 부산전 때 부산골 이후에 또 중요한 거 하나 했습니다. 김대중 선수. 순도가 높아요. 근데 저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저희가 기적형 공격수라고 말하는 리버풀의 오리기 있잖아요. 1년 내내 죽수다가 제일 중요한 경기에 골 넣는 선수예요. 그렇죠. 뭐 김대중 선수는 죽은 안 썼습니다만 그냥 진짜 뜬금없이 나와서 뜬금없이 본인 할 일하고 본인 캐릭터를 보여주고 나갑니다. 김대중 이런 느낌이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뭐 김대중 선수가 본인이 주인공이라는 거를 자각을 했는지 어제 그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서포터전 인사할 때 보면은 그 파이널 A 진출 걸게 있잖아요. 네. 그 앞으로 혼자 나와가지고 막 네. 별걸 다 했어요. 그때 팬들 앞에서 막 이런 것도 하고 아주 그냥 신이요. 맥스로 찼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김대중 선수 캐릭터가 너무 웃긴 게요. 그 연예인 같아요, 사실. 축구 선수 같지 않아요. 그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저희 유티네컷 찍는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는데 제가 남은 경기 다 이기면 탈색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김대중 선수가 탈색 저 들었습니다 이러죠. 과연 저 선수는 연예인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때 제가 관중석에서 마주쳤을 때도 그때 되게 능청스러운 느낌이었는데 뭐 김대중 선수 그리고 그 김민석 선수가 골 넣고 인터뷰했잖아요. 그렇죠. 인터뷰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팬들 인사를 해야 될 때 김대중 선수가 큰절을 하라고 시켜서 진짜 큰절을 박았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그렇죠. 큰절했죠. 예. 세뱃돈 챙겨주고 싶네 진짜. 뭐 인터뷰 자체도 그 제네시스가 국산차냐 외국차냐 이걸로. 물론 그러면 김민석 선수를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석 선수 유스 출신의 또 한 번의 반란입니다. 골 넣고 뭐 음바페 세레모니 했던 것 같은데요.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민상기랑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가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이제 와가지고 김도혁이 끌고 와서 이제 딱 그 심지어 옷깃 또 세웠어. 디테일이 쩔어. 옷깃 세우고 딱 이제 음바페 세리머니 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죠. 진짜 마음속으로 얼마나 저걸 그리고 있었을까. 그쵸. 설레던 순간이 사실 그 경기 전에 스포츠니어스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에르난데스가 골 넣고 그때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됐죠. 김연애가 문제인가? 이게 신기해. 김연애 사고를 몰고 다니는 남자. 네, 김연애.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선수 사실 어제 인터뷰 보면서 되게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게 오버랩이 인터뷰를 저는 방송 당시에 못 보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봤는데 제가 이 앞에 봤던 기사가 김연애의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경기장에서 뛰고 싶어하는 마음도 진심인 게 느껴지고 에르난데스 부러워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응원가가 좋다, 뭐 자기 2층에만 있는 게 너무 아쉽다. 근데 그 뭐 자기 수원 간다고 하니까 가족도 오고 친구들도 왔다고 하는 거를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그걸 보고서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저 순간을 얼마나 그렸을까. 딱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로. 그리고 되게 숨을 헐떡이면서 했는데 진짜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나온 것 같은 근육이 확 들어가지고 진짜 고생했다. 그리고 이 기회로 이제 출전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가서 맞아요. 뭐 사실 김성민 선수 그 뒤로 레귤러로 올라왔잖아요. 보여준 다음에 뭐 같이 사이드에서 많이 해주면, 특히 김민석 선수는 2002년생이에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던 22세 자원이 박현민 선수 한 번 나온 걸 제외하면 다 0001 그쵸. 다음 해까지 선수인데
이제 김민석이 3년짜리? 터지면은 네. 이제 2024년까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자원인 거죠. 좀 그러니까 진짜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팀이 힘들 때 고비 때마다 한 번씩 탁탁 끌어올려 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저희 애기와 별개로 사실 저희 동해안 더비도 어린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수 인터뷰를 또 이제 보고 이제 이 김민석 선수 인터뷰도 보고 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축구를 보는 입장이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치가 그리웠겠어요. 네. 참 대건고 윙어의 계보를 새롭게 이어간 선수가 됐죠. 그렇죠. 98 김보섭, 99 정우영, 00이 이제 김성민과 이준석 있고요. 01년생은 파이팅 합시다. 02년생 김민석. 김민석 선수는 진짜 좀 잘 크면 다음 김보섭 자리를 노려볼 만한 오히려 그쪽이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등수도 좀 있고 버티는 힘도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오산고의 선수를 뺏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대공고의 선수로서 그 선수의 자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뭐 어린 선수들이 워낙 지금 스쿼드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중참들, 그러니까 고참들도 많고 음. 중간 다리 연결해주는 형들도 많고, 그다음에 정말 어린 선수도 많고, 정말. 그리고 제네시스 인터뷰는 좀 약간 뭐랄까요, 제네시스 한 대 사주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다. 차 한 대 뽑아드리고 싶다. 외제차 제네시스. 하지만 차를 잘 몰랐습니다. 그 캐스터도 너무 웃겨. 제네시스는 국산차입니다. 당황한 게 눈에 보이. 자기 데뷔 인터뷰에서. 네. 뭐 그러고 나서 스포츠뉴스가 인터뷰를 하나 더 땄죠. 네. 이강현 인터뷰를 땄어요. 맞아요. 네. 2경기 연속으로 그 주인공 인터뷰를 하지 못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녹음한 이후에 올라왔었죠. 이강현 선수가 자기 인터넷 중계라 인터뷰 못 해본 게 억울하다고 김도혁이 막 달래주고 울었다고. 그래서 저희 이 플랫폼, 그러니까 이 형태의 인터뷰가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강현 선수 저번에 그거 끝나고 한 이후에 이번에 또 했고, 김대중 선수가 있는데 난 왜 이렇게 이게 웃기지? 그냥 표정만 봐도 웃겨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 머리도 너무 단정한 게 너무 웃겨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선수까지. 근데 너무 앳되다 얼굴이. 김민석 선수가 근데 그게 있어요. 진짜 어린 얼굴이거든요. 근데 얼굴에서 전재호가 보여요. 잠깐만, 확인을 좀 해봅시다. 지금 약간 얼굴이 아리까리하거든요. 이미지 보면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거예요. 야. 네. 아니 몇 년이 지나면은 딱 저 얼굴이 나올 것 같다니까. 잠깐만, 어제 이거 슈팅 때릴 때 이제. 아니 있다. 있네요. 네. 난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전지호랑 비슷하긴 했어. 근데 내가 전지호 얼굴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인터넷에 딱 찾았는데. 제가 어제부터 분명히 누굴 닮았는데 어디서 본 건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전지호 전 선수는 지금 몇 년도죠 이게? 22년 5월? 하노이가 있네요. 네. 그 전재호 감독님이 되고 나서 뭐 대건고에도 잠깐 계셨는데 그 다음에 뭐 해외로 나가서 계속 해외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노이가 있네요, 베트남. 네. 항서의 땅. 네. 그러면서 이강현 선수도 2경기 연속골. 사실 이 선수도 되게 스토리가 쩌는 선수인데. 그쵸. 이씨 하필 김대중 김민석이야. 인천은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당장 스토리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김대중과 송시호가 있어요. 눈물극장 이런 거냐고. 김보섭도 마찬가지야 사실. 그건 맞아요. 김보섭도 우리 모두의 미움을 받던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됐잖아. 아니 그런 선수가 한둘이 아니야. 김동민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제 김성민, 김민석 라인도 그래, 있고. 애기들도 있고. 송시우 있고. 야. 김도혁도 사실은 진짜
똥 치우는 역할 하다가 드디어 스타가 됐어요. 하프 스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태희랑 김동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기는 전부 다 그런 선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그 원래 친정팀에서 버림받은 광석이 형도 있고 아, 민수 형도 있고. 야, 그 베테랑의 스토리를 가진 선수들 가득하고. 네, 그니까. 아씨, 이 팀은 어쨌든 진짜 눈물 나게 하는 팀입니다. 어제 전 이제 끝나고 회식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술 먹는데 그냥 계속 핸드폰 보면서 하나씩 올라오더라고 이게. 아 그리고 저는 저 어린 선수들이 그 만세삼창 하는 게 너무 찡해요. 아, 김성민 했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민석 했던 것도 그렇고 아이 볼 때가 너무 찡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되게 대건고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린 선수였잖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선수들이 그냥 팬들 앞에서 서서 저러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야또 김대중 헤딩은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진짜 그러니까 자세가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상적인 헤딩 자세가 아니야. 몸을 이상하게 꽈가지고 머리만 갖다 댔는데. 김대중이 헤더에는 감동이 있다. 그리고 어제 이강현 선수 세리머니가 오재석 선수 등려를 축하하는 세리머니였죠. 네. 이 김도혁도 되게 웃긴 게 이강현이 세리머니하고 가는데 갑자기 졸라 끌고 와가지고 야 이거 해야 돼 해가지고 가서 카메라 앞에서 하더라고. 오재석 선수 보고 싶네요. 네, 오재석 선수 보고 싶습니다 빨리. 네. 네, 꼭 마지막 5경기 중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뭐 올해 이렇게 좀 못 나오더라도 내년에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 아직 너무 짱짱한 나이라서. 사실 오재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사실 팀이 이미지를 바꾼 선수라는 게 커요. 저는 그 뭐랄까요, 호비뉴를 샀던 맨시티의 호비뉴 같은 상징적인 역할을 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사실 1번이 이제 오재석, 어쩌면 김광석 선수 포함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번 타자가 이명주. 뭐랄까요, 그 우리가 맨시티 얘기를 할 때 만수르라는 자본이 들어왔을 때 1세대와 거기서부터 넘어가서 펩 과르디올라가 가지는 역할, 저는 그 펩 과르디올라 역할을 이명주가 하고 있고 그 밑에 그 1세대 정말 맨시티에 돈이 들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호빈이잖아요. 그쵸. 그 느낌이 약간 오재석, 김광석, 강민수 이쪽 라인이 아닌가. 잘 진짜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팀이. 팀이 많이 풀려나가고 있고, 또 여기서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다음 해가 돼서 뭐 문지현 선수도 오고 정동윤 선수도 오고 했을 때 뎁스가 정동윤, 지연학 자리 없어요. 아마 긴장해야 돼. 정동윤 선수는 그나마 멀티니까 그치. 수비에서 이래저래 딱 잘 저 써먹을 것 자리거든요. 같긴 김동민 한데. 선수 자리. 네, 김동민 선수의 선구자죠. 어떻게 보면 저 그렇죠. 역할이 뭐 아예 윙백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왜냐면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전성기 나이고 인천엔 나이 많은 선수가 김준엽 많기 선수나 때문에. 김창수 선수는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찼긴 했어요. 그쵸. 노장이죠. 문지한 선수는 저는 오면 진짜 3미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지현 선수가 포함된 3미들이 되거나 아니면 2미들을 쓰더라도 그 피지컬이 좋고 경기를 읽는 능력이 좋은 선수의 가세는 또 다른 전술적 가치가 있죠. 저는 이제 인천이 한 번 더 발전을 하려면 포백을 쓸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백포, 백스리를 왔다 갔다 하는 팀이 되는 순간 저는 굉장히 상위권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포메이션을 써도 잘 먹힌 팀이 되면 맞아요. 그게 또 성공이죠. 이날 경기에서는 3-4-3을 썼습니다만 어느 날에는 갑자기 그냥 3-5-2 써도 걱정을 안 하는 팀이 돼. 제가 가끔씩 그 얘기하자. 야왜 3-5-2야 오늘? 오늘 왜 3-5-2야? 352, 뭐 4231, 442, 433 전부 다 뭘 써도 뭐 그러다가 뭐 나중에 뭐 다이아몬드 442도 한번 나오고. 야 다이아몬드 442 인천? 아, 그러려면 진짜 중원이 개사기여야 되거든요. 그쵸. 네. 이명주 같은 선수 4명 있어야 되거든요. 야,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데 뭐 진짜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파이널 A라는 작년에 못 이뤘던 꿈을 감독님에 비롯해서 작년에 인천 축구를 봤던 사람들도 모두가 소망했던 그 파이널 A의 꿈을 우선 굉장히 이른 시기에 확정을 지었고, 이날 경기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전북전 그리고 수원전을 통해서 뒷심이 많이 살아있는 팀이구나. 저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굉장히 오늘 상황적으로 약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명주라는 존재가 없는 인천은 정말 큰 게 빠진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술이 제일 핵심이었으니까. 네, 그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보여줬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2경기 연속이나 이명주 없이 제주전 그리고 수원전에 풀어내는 걸 보면서 스플릿 라운드에 가서라도 무기력하게 지진 않겠다. 특히 뭐 아마 저희 녹음 기준으로 이틀 뒤에 있을 울산전에서도 이명주가 못 나오겠죠. 아마 코로나 격리가 빨리 풀리더라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확 올라오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홈 인천과 가을 울산을 믿어요. 아니요, 가을 울산을 믿어요. 가을 울산.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진짜 웃긴 걸 봤는데 제 친구 중에 그 전북 팬이 한 명 있거든요. 아침에 저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나무위키를 장난에 쳐놔가지고 또 반달리즘을 누가 했네요. 네, 누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울산을 믿기 때문에 예, 이겨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파이널 A 진짜 축하드리고 이제 구단에서 했던 그 말처럼 파이널 A를 넘어서 이제는 아시아로 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위로 갈 수 있는 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네. 남은 스플릿 라운드 전 2경기 그리고 스플릿 라운드 이후에 잡아낼 수 있는 팀들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다. 왜냐면 다 잡아본 경험이 있고 비벼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진짜 7년 만에 저는 2015년부터 축구를 봤으니까 저는 입덕 시즌이 2013이니까 네. 네. 그때 오래 걸렸네요. 상스 보고 다시 상스를 보네요. 네, 제가 13년 사기당하고 15년도에 사기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또 한번 소화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진짜 오랜만에 좀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좀 뭐랄까요? 신기해요. 이게 이제는 이기는 게 당연해진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이기는 게 당연해져서 좀 진짜 행복하고 앞으로도 좀 더 모르겠습니다. 행복해요 오늘은. 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로. 행복합니다 진짜. 정말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뭐 경기 끝난 뒤에도 기분 좋았고 뭐 이런저런 루머들이 또 돌더라고요. 뭐 메디컬 루머가 돌던데. 네, 뭐 어떤 선수가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게 외국인이다. 한 명은 한국인인데 뭐 고등학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뭐 그런 거는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임 실장님을 믿어요 이제는. 뭐랄까요 이제 약간 그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인 것 같아서 걱정도 안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며칠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메디컬 단계면은. 그렇죠. 그래서, 메디컬이라는 거는 네. 이제 정말 컨펌 직전이잖아요. 거는. 그래서 파검 라이브 본방송에서 뭐 털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간에 수원 삼성 경기 빅버드 원정 귀중한 승점 1점으로 파이널 A 확정을 지었고요. 3대3 경기. 이날 경기에서 이강현의 두 경기 연속골 그리고 축구 대통령 김대중의 2년 만에 골이자 팀을 DJ 살리는 펌티스 파티. DJ의 골 그리고 김민석 선수의 리그 데뷔골까지 보면서 우리 행복했습니다. 인천 네이션 회원 김민석 선수 화이팅. 그쵸.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울산전 얘기를 좀 해보죠. 울산전. 뭐 저희랑 같은 날에 동해안 더비가 있었습니다. 동해안 더비에서 선취골을 넣고 저렇게 따라잡히면 저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뭐 울산이 포항을 잡아주기를 기대를 하긴 했죠. 왜냐면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포항이 승점 못 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만은 울산이 뭐 스스로 망치는 것 같고요. 울산이 울산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슬슬 때가 됐다. 한 번쯤 할 때가 됐다. 울산 할 때 됐다. 모버지랑 식버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네. 전 울산이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울산이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저희도 힘들지만은 저희가 여기서 집중력을 발휘를 한다면은 상대를 괴롭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이청용 선수가 못 나올 거예요. 근고 누적인가 이런 걸로. 저희 뭐 울산전 2번 다 무승부였고 네. 뭐 그리고 또 이용재 선수 유일한 골이 울산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윤희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아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새로운 데뷔 골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울산에서 제일 막아야 되는 거는 전 마틴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이름은 뭔가 축구를 못할 것 같은 이름이었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생긴 것도 사실은 제가 장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울산 그 제철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처럼 생겼는데 아 진짜 특이하게 축구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키가 유달리 큰 것도 아니고 몸이 얄쌍해서 빠른 것도 아닌데 정말 몸을 잘 쓰면서도 발밑도 괜찮고 또 헤딩도 생각보다 잘하는 선수. 특이한 선수입니다, 진짜로. 안토니오인가요? 아니요, 안토니오랑도 또 달라요, 느낌이. 근데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왜냐 안토니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맞아요. 안토니오는 키에서 나오는 속도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짱짱짱짱 뛰니까. 근데 얘는 총총총총총총 뛰거든요. 뭔가 약간 탱크 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 있던데 탱크 같은 예. 느낌이에요. 그런 거에 걸맞는 선수가 누군지 좀 헷갈려요. 아킨페나? 이미지는 그쪽이 맞거든요. 아킨페나가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공을 잘 차면 그게 되겠네요. 뭐 그런 느낌인데 뭐 저희 센터백들이 워낙 어떤 유형의 선수든 잘 막아왔으니까요. 기대를 좀 해보고 지금 울산은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한 3-4경기 빼고는 다 교체 카드 3장만 썼거든요. 그만큼 체력적으로 부담이 심할 텐데 그런 걸 잘 이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 정승현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비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4대 천왕 김태환만 안 깝쳤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에서는 그걸 잠재울 만큼 거친 선수가 없기는 한데 부딪히는 위치면 사실은 김도혁, 민경현 이쪽 동네거든요. 그렇죠. 두 선수 김도혁은 사실은 너무 이제 그런 거에 통달을 선수라서 시비 걸리는 거에. 그렇죠. 민경현 선수도 한 성격 하는데 또 탁 건드렸다가 이제 싸움 날까 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잘하겠죠. 뭐 여차하면은 대중빔 빡 쏴가지고 봐봐 이게 사람이 간사하다니까. 너 이제 강원 경기 때 김대중 이제 그만 써야 될 것 같다 이지랄 해놓고 뭐 대중빔 씨발 지금 간사한 새끼야. 이게 한번 뽕맛을 보면은 몇 달 간다니까. 그래 이게 김대중은 뽕맛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김대중은 뽕맛에 사는데 약간 김대중 헤더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그쵸. 하는 거죠. 이 경기 가시나요? 울산전 네. 제가 그때 출근을 하고 나서 바로 가거든요. 네. 제가 그때 원래는 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휴가를 그때 쓸 수 없게 되면서 강제로 뮤지컬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출발을 하면은 한 30분 전에 도착을 하겠네요. 밥을 뭐 먹지? 푸드트럭 먹어야죠 뭐. 푸드트럭 가서 바로 이제 뭐 땡겨가지고 먹고 들어가죠 뭐. 전 새우물에서 술 한잔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정말 제가 새우물을 가고 싶은데 항상 타이밍이 안 맞아요. 새우물을 간다라고 말만 하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뭐 지금 1시간 10분이나 했네. 저희 1시간 10분 정도 녹음을 했고요.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또 기분 좋은 상위 스플릿 확정 소식을 들고서 파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행복합니다. 너무 좋죠. 뭐 저희도 이제 끝나고 밥 먹으면서 약간 밥 후딱 먹고 이제 연휴 마지막 좀 쉬러 들어갈 생각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은 코로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분들이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축구를 보고 또 가족들이랑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마스크 힘들죠. 마스크 이렇게 쓰니까. 축구장에서 쓰는 게 좀 힘들어요. 사실은 뭐 저는 사실상 걸치고만 있습니다만 사실 그 마스크 쓰고 페륜페륜 김진현 외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진짜 개 강성 새끼. 아닙니다. 전 라이즈 팬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경기 이렇게 리뷰를 좀 해봤고 프리뷰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5일날 이제 아마 녹음일 기준으로는 이번 그 해당 주 목요일날 8시에 저희가 팝업 라이브. 아직 명칭이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그 울산전 파우가 타이밍이 애매해요. 왜냐면 바로 다음날 정규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면 그냥 라이브를 켤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기고 나서 라이브 아니면 이제 뭐 못 이겨도 그냥 어찌어찌 묻어가서 그냥 라이브에서 쭉 할까 처리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일정이 빡세죠. 뭐
당장 이거 하고 이제 주말에 마지막 스프링 라운드 직전 경기까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지를 드리는 걸로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43분까지 저희가 녹음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제가 밥 먹고 가서 후딱 편집을 해서 올리면 내일 아침에는 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네, 파업 라이브 목요일 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파워 후 3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시간 가까이 청취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목요일 날 파검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우였고요. 포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